여기 한국과 매우 비슷하면서도 사실 전혀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비록 남북한은 같은 한민족이지만 현재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모습을 동경하며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탈북민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상상하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곤 한다는데요. 그들은 한국에 와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탈북민들은 어떤 점에서 문화 충격을 받았을까요? 북한에서는 한국을 항상 가난한 나라, 도와줘야 하는 나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 요즘은 북한 사람들도 남한의 진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단속을 피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며 한국의 실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탈북민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탈북민 수는 전년보다 6.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탈북민들은 한국의 화려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곤 합니다. 탈북민들이 느끼는 첫 번째 충격은 바로 흰 쌀밥입니다. 한국에서는 쌀이 너무 흔해 남아돈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소비량은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쌀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먹거리가 수입되면서 서구화된 식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 흰 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를 섞어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매일 흰 쌀밥을 먹는 집은 상위 1%에 불과합니다. 북한에서는 쌀이 매우 귀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먹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쌀은 더욱 귀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3,000원에서 6,000원 정도인데 백미 1kg 평균 가격이 5,000원입니다. 10인분 정도의 쌀을 먹기 위해서는 한 달치 월급을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북한의 쌀에는 돌이 많이 섞여 있어 잘못 먹으면 맹장염에 걸릴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영양가가 별로 없는 중국산 쌀을 대안으로 먹고 있는데요. 쌀 대신 배급으로 나오는 젖은 옥수수 10kg이나 국수로 끼니를 때우곤 한다네요. 두 번째는 바로 휴지입니다. 한국에서는 휴지가 매우 흔한 생필품이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팬데믹 당시 전 세계적으로 휴지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때도 한국에서는 휴지가 남아돌 정도였죠. 이처럼 흔한 휴지가 북한에서는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귀한 물건입니다. 특히 흰 휴지는 상위층만 사용하는 고급품으로 여겨지는데요. 북한에서 휴지 가격은 1,500원 정도인데 두세 명이 두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강냉이나 국수 1kg의 가격이 2,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휴지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휴지 대신 노동신문을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김정은의 초상화는 오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문 외에도 학습지 종이를 찢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종이의 질이 좋지 않아 항문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탈북민들이 한국의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널려있는 모습을 보곤 굉장히 놀란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휴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모르고 처음에는 휴지만 보면 손에 양껏 감아 주머니에 넣기 바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금목걸이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금은 비싸지만 상위 0.1%의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거리 액세서리 매장만 가도 14K 금부터 다양한 종류의 금을 구매할 수 있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금반지나 금목걸이처럼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상위 0.1%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금이 매우 귀하고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치품 중에 사치품인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9년에 조사한 결과 북한에는 약 2,000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의 가치는 약 60조 원에 달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 남북한이 만나 북한의 금광 개발을 논의한 적도 있었는데 만약 그때 광산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남북한 모두 금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틀어지면서 금광 개발 논의도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전기와 장비가 부족해 독자적으로 금을 채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이유로 금의 매장량이 많아도 금이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2019년에 방영한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이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의 재벌 상속녀 윤세리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해 북한 장교 리정혁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여주인공이 남한에서는 한 사람당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북한 군인들이 거짓말이라며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한국에서는 공짜폰, 효도폰 등 최신 폰이 아니더라도 쉽게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전체 인구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휴대폰이 없으면 본인 인증도 어려운 상황이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 이동통신기구 판매소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가격은 북한 돈으로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북한이 자체 제작했다고 선전한 아리랑 터치폰은 약 33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보안이 매우 철저한 국가인데 휴대폰 가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휴대폰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 책임자와 담당 보안원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의 최종 사인이 없으면 가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뇌물이 요구되기도 한다는데요. 따라서 비싼 휴대폰 가격에 더해 뇌물까지 제공할 수 있는 북한 상류층만이 휴대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핸드폰을 구경하기조차 어렵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24시 문화입니다. 북한에서는 저녁에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녁 9시만 되어도 온통 깜깜해집니다.
2014년 2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한반도 사진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밝게 빛났지만 북한은 불빛이 거의 없는 암흑에 덮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새벽 3, 4시가 되어도 대낮처럼 환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쇼핑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의 24시간 문화를 보고 감탄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바나나는 정말 흔한 과일이죠. 편의점만 가더라도 낱개로 포장되어 팔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식사 대용으로 자주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바나나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번 먹어볼까 싶은 귀한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식이나 부모님 환갑잔치 같은 특별한 날이 되어서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다 보니 어떤 집에서는 제사상에 바나나 모형까지 등장시키는데요. 바나나가 너무 비싸 구하지 못하겠으니 바나나 모형에 콩기름을 발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쉽게 접하지 못하다 보니 이것을 먹는 법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바나나를 노란 오이인 줄 알고 껍질째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와 비슷하게 망고 같은 열대 과일도 북한에서는 쉽게 맛보기 힘든 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북한에서는 귀하디 귀한 것이라니 도대체 왜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라고 애써 거짓 선동을 하는지 아쉽기까지 하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 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 대선과 인공지능 AI입니다. 두 후보가 이번 대선 경쟁에서 서로 앞다투어 인공지능 AI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눈 가운데 심지어 미 정보당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선 개입 시도가 증가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렇게 간단하게 행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5557-4884 행복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